자, AI 윤리. 왜 자꾸만 실패하는 걸까요? 원칙은 정말 많은데 현실의 비극은 계속되고 있죠. 오늘 이 시간에는요, 그 근본적인 원인을 한번 파헤쳐보고 사람에 집중하는 새로운 해법, 그 잃어버린 고리를 찾아보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주제부터 바로 들어가 보죠. 바로 윤리 세탁이라는 좀 충격적인 현실인데요. 과연 AI 윤리라는 말이 어떻게 현실의 문제점을 오히려 가리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무려 2000년도 된 질문인데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칼로 사람을 죽여놓고 내가 아니라 칼이 그랬다고 한다면 그게 무슨 차이가 있겠는가? 맹자의 이 질문, 이게 오늘날 AI 시대에 정말 소름 돋게 들어맞는 말 아닌가요? 우리도 모르게 기술이라는 방패 뒤에 숨어서 책임을 슬쩍 떠넘기고 있는 건 아닐까요? 근데 이 맹자의 경고가 그냥 옛날 이야기가 아닙니다. 스페인에서 정말 비극적인 현실이 되어버렸죠. 가정폭력 위험을 예측하는 비오헨이라는 AI 시스템이 있었어요. 이 시스템이 한 피해자를 위험 수준이 낮다 이렇게 평가를 한 겁니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안타깝게도 그녀는 결국 살해당했습니다. 경찰에게는요, 이 AI의 판단을 뒤집을 권한이 있었어요. 하지만 그러지 않았죠. 이게 바로 맹자가 말한 내가 아니라 칼이 그랬다고 하는 책임을 떠넘기는 현대판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지금의 AI 윤리 원칙이라는 게 사실은 윤리 세탁에 사용되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말은 번지르르 하게 하지만 사실 기업 이미지 좋게 만드는 데 쓰일 뿐 이걸 지키지 않는다고 해서 뭐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 거죠. 강제력이 없으니까요. 그러다 문제가 빵 터지면 사람들은 그건 AI가 잘못한 거야 하면서 아주 편리한 희생양 뒤에 쏙 숨어버리는 겁니다. 자, 그럼 진짜 문제는 뭘까요? 단순히 규칙이 없어서? 아니에요. 두 번째 주제입니다. 바로 잃어버린 고리. 우리 자신의 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진짜 문제는요, 규칙이 아니라 우리 머릿속에 숨겨진 어떤 심리적인 함정들이라는 거죠. 지금까지의 AI 윤리가 완전히 놓치고 있던 핵심 개념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제한된 윤리성이라는 건데요. 이게 뭐냐면 아주 간단히 말해서 우리는 스스로를 꽤 윤리적인 사람이라고 믿잖아요. 근데 실제로는 온갖 심리적인 요인들 때문에 완벽하게 윤리적인 판단을 내리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에게는 일종의 윤리적 맹점이 있다는 거죠. 아무리 나는 좋은 AI를 만들 거야 라고 다짐하는 선한 의도를 가진 개발자라도요, 예외가 아닙니다. 뭔가 딱 보고 이거다 하고 빠르게 판단해버리는 거, 나도 모르게 가지고 있는 무의식적인 편견, 나는 괜찮아 하고 합리화하는 거, 이런 보이지 않는 힘들이 우리의 윤리적인 눈을 가려버리는 거죠. 결론은 우리는 스스로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항상 윤리적이지는 않다는 겁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규칙도 소용없고 우리 뇌는 믿을 수 없다면요. 여기서 세 번째 주제로 넘어갑니다. 바로 규칙에서 인격으로 관점을 180도 바꾸는 겁니다. 해답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어떤 규칙을 지켜야 하나 이걸 고민했잖아요. 이걸 의무론이라고 하는데요. 이제 여기서 벗어나야 합니다. 대신에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나 이걸 고민하는 덕윤리학으로 넘어가야 한다는 거죠. 다시 말해, 옳은 행동이 뭐지? 이 질문 전에 선한 개발자는 어떤 사람이지? 이 질문을 먼저 던져야 한다는 겁니다. 순서가 바뀌는 거죠. 이게 되게 새로운 생각 같지만 사실 동양 철학에는 이미 이런 관점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노너의 라우는 군자불기, 즉 군자는 그릇이 아니다라는 말 들어보셨죠? 이게 바로 그 뜻입니다. 진짜 윤리적인 사람은 그냥 정해진 규칙만 따르는 수동적인 그릇이나 도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때그때 상황에 맞게 지혜롭게 판단할 줄 아는 살아있는 인격체라는 거죠. 자, 좋습니다. 인격이 중요하다는 건 알겠어요. 그럼 이 새로운 접근법이 구체적으로 뭘 의미하는 걸까요? 네 번째, 여기서 바로 6가지 AI 덕목이 등장합니다. 연구자들이 진짜 엄청난 일을 했어요. 세상에 나와 있는 수십 개의 AI 윤리 가이드라인을 싹 다 긁어 모아서 분석한 거죠. 그랬더니 놀라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 수많고 복잡해 보이던 원칙들이 결국엔 딱 4가지. 정의, 정직, 책임, 배려. 이 4가지 핵심적인 기본 덕목으로 요약되더라는 겁니다. 바로 이 4가지 덕목이 윤리적인 AI를 만드는 단단한 기초가 되는 겁니다.
생각해보세요. 개발자가 정의라는 덕목을 마음속에 품고 있다면 당연히 편향 없는 알고리즘을 만들려고 애쓰겠죠. 정직한 개발자라면 시스템의 한계를 숨기지 않고 투명하게 공개할 거고요. 책임감이 있다면 문제가 생겼을 때 회피하지 않을 거고, 배려심이 있다면 혹시라도 생길지 모를 피해를 막기 위해 정말 최선을 다할 겁니다. 이게 바로 덕목의 힘이죠. 자, 그런데요. 이 네 가지 기본 덕목만 있으면 만사 오케이일까요? 아쉽게도 그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아까 얘기했던 우리의 심리적 맹점, 그 제한된 윤리성이 이 좋은 덕목들을 너무나 쉽게 무너뜨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겐 이 덕목들을 지켜줄 강력한 방패가 필요합니다. 그 방패 역할을 하는 게 바로 두 가지 조력자 덕목입니다. 바로 신중과 용기예요. 신중은 내가 지금 혹시 편견에 빠진 건 아닐까? 하고 자기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실천적 지혜를 줍니다. 그리고 용기는요, 주변에서 다 괜찮다고 해도 아니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라고 말해야 할 때 그 조직의 압력에 맞서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힘을 주는 거죠. 정말 중요하겠죠? 자, 그럼 이제 제일 중요한 질문이 남았습니다. 이렇게 좋은 덕목들을 머리로만 아는 게 아니라 어떻게 우리 삶 속에서, 우리 일터에서 실제로 키워나갈 수 있을까요? 5번째 주제, 바로 덕목을 함양하는 구체적인 방법입니다. 먼저 개인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 동료들 앞에서 나는 이러이러한 윤리적 이상을 지키겠다고 공개적으로 약속하는 거예요. 그럼 스스로에 대한 책임감이 확 올라가겠죠? 또 정기적으로 모여서 토론하는 겁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 서로 피드백을 주고받으면서 스스로를 돌아보는 거죠. 이건 그냥 지식을 쌓는 게 아니라 아는 걸 행동으로 옮기는 훈련이라고 봐야 합니다. 하지만 솔직히 개인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개인이 아무리 애써도 조직 전체가 엉망이면 소용없겠죠? 덕목이라는 씨앗이 잘 자라려면 조직이라는 밭 자체가 비옥해야 합니다. 시스템이 바뀌어야 한다는 거죠. 조직이 가진 시스템적인 문제,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이 다양성 부족입니다. 한 연구를 보면요. 보통 여성이 남성보다 비윤리적인 활동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경향이 있다고 해요. 그런데 지금 AI 분야의 현실을 보면 어떻습니까? 여성 비율이 현저하게 낮죠. 이런 성비 불균형 자체가 조직 전체에 거대한 윤리적 맹점을 만들어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조직 차원에서 꼭 필요한 변화들이 있습니다. 리더들부터 솔선수범해서 윤리적인 모습을 보여줘야 하고요. 또 단기 실적에만 매달리게 하는 과도한 스트레스를 줄여줘야 합니다. 그래야 직원들이 좀 더 신중하게 생각할 시간을 가질 수 있겠죠. 핵심은 그냥 규칙 지켜 하고 강요하는 게 아니라 구성원들이 자연스럽게 윤리적인 행동을 하고 싶어 하는 문화를 만드는 데 있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의 핵심 딱 한 문장으로 정리해볼까요? 결국 윤리적인 AI를 만드는 건 완벽한 규칙을 코딩하는 문제가 아니라 덕목을 갖춘 사람을 키워내는 문제라는 겁니다. 우리가 집중해야 할 건 기계의 코드가 아니라 바로 그 코드를 만드는 사람의 인격이라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AI 윤리의 문제, 결국 코드의 문제일까요? 아니면 코더의 문제일까요? AI의 미래를 결정하는 궁극적인 책임은 기술이 아니라 결국 우리 인간에게 있다는 것, 이 점을 생각해 보시면서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